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사상 시민강좌 로봇의 오해인가 교육 유튜브와 도덕적 신세계입니다. 본 강좌의 대중화를 위해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좀 더 편안하게 쉽게 다가서기 위해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 강의는 홍익대 이유미 교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도 좀 힘드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네, 뭐 예전에 하는 것처럼 예. 교육과 연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하시는군요. 예, 오늘은 이제 ON 협동조합 운동의 아버지라고도 불려지고 사회주의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겠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난번 공부했던 평민교육 운동을 편 덴마크의 그룬트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ON은 유토피아 사상가로도 유명합니다. 당시의 노동자의 교육환경, 아동의 노동 및 교육 환경이 비참하였죠. 당시의 시대 상황은 어떠했으며 ON의 교육 사회 사상이 갖는 위상을 어떻게 보여야 합니까? 예.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로버트 오웬은 예. 1771년에 태어나서 1858년까지 생존했던 인물이죠. 산업혁명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예. 흔히 이제 사회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특이하게 성공한 자본가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오늘날은 뭐 상상하기 어렵지만 아주 어린 나이의 아이들도 공장에서 노동하는 게 당연시되던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장시간 노동이 또 이루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웬은 그 대자본가였지만 그 스코틀랜드 뉴 라나크에 있었던 자신의 공장에서 10세 이하는 노동을 하지 못하게 했고, 그 당시로서는 이제 매우 진보적인 그런 교육관으로 운영됐던 그 시설 좋은 학교를 지어서 아동들이 기본 교육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 충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세 이상의 아동들에 대해서도 그 노동 시간을 감축을 해서 그 교육과 여가를 이제 충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공장 운영하면서 그 다양한 이제 그 노동 환경 개선 활동들을 전개를 했는데 뭐 공장법 개정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당시 그 자본가들에게 일반적으로 있었던 자선 활동과 이제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오웬은 이제 이념 원리적으로나 이제 현실 제도적으로 이제 근본적인 개선을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주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처가댁이 자본가였군요. 본인도 자본가 출신이고. 본인과도 자본가 출신입니까? 처갓집은 뭐 굉장히 나낙해 성공한 그 대자본가였고. 네, 그래서 그 사업장을 인수할 때는 이제 거의 그 영국에서 가장 큰 사업체를 인수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대자본가였습니다. 대자본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되기가 쉽지 않은데, 친노동자 되기가. 예,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오웬은 이상적 질서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했고, 인간과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제청한 유토피아 사상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톤 또는 토마스 모아도 유토피아 사상을 제청하기도 했는데, 이들과는 어떤 측면에서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르기도 합니까? 네, 오웬은 이제 흔히 그 마르크스 엥겔스에 의해서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라고 이제 분류된 바 있죠. 그러니까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번역이 됐었고, 근데 이제 본인은 사실 유토피아주의자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특히 이제 공상가가 아니다, 비저너리가 아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유토피아주의를 본인이 또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도덕적 신세계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뭐 플라톤이나 모어 등을 언급하기도 하고, 이제 그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그들의 그 실행 방법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관점에 문제가 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을 연대할 수 있고 탁월하게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를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 대립이나 갈등과 관련된 그런 원리들만 제시했다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또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비교를 한다면 이제 플라톤의 경우에는 좀 명백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데아론을 통해서 이제 모두가 자기 역할 속에서 이제 공적으로 책임지는 이상적 공동체를 지향을 했죠. 그렇지만 그 인간의 본성을 이제 위계적으로 받고 그 능력의 구분 같은 것들을 당연시했었죠. 그리고 모어의 경우에는 사유재산제도 부정하고 뭐 노동계급의 정치적 자유와 지식 향유 같은
그런 이제 공동체적인 그런 이제 지향들을 가지면서 이제 평등주의와 공산주의적 요소가 이제 굉장히 강한데 그런 점은 이제 오웬주의와 이제 비슷할 수 있지만 뭐 자체의 출발점이 이제 카톨릭 개혁가로서 그 초기 교회 이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둔 바 있고 또 노동하지 않는 지식계급이라든지 그 노예의 존재 등을 또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오웬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웬은 이제 계몽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고 이성과 과학에 기반한 합리성 기반으로 해서 완전한 인간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상적 질서를 다루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플라톤이나 모어는 아무래도 이제 현실 세계를 혐오했던 사람들이고 그 현실에 없는 어떤 가상의 질서를 설정을 했다면 오웬은 이제 자기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이상적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이제 실천에 기반해서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이상을 다루고 있다고 이제 본인이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웬은 아이디얼리스트이기도 하면서 리얼리스트라고도 그렇죠. 하겠네요. 이 사람의 이제 이상주의가 이 사람의 또 힘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주의에 기반했던 나름대로의 그 실천, 뭐 실패했다는 평가를 당대 받기도 하지만 이제 끊임없는 그 실천이 기반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자의 측면이 다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을 상당히 그 균형을 잡고자 노력하였다. 예. 예, 오웬은 협동조합에 기반한 소규모 이상적 지역 공동체 건설을 제창으로 유명합니다. 오웬이 주장하는 공동체 핵심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흔히 이제 협동조합적 이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이 그 오웬의 그 독특한 그 협동조합적 운영 방식은 그가 마침 이제 그 공장을 인수했을 때 2,000여 명의 이제 주민이 상주하던 그런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한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뉴 라나크 지역에서 경영을 하면서 적용했던 그런 이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처음에는 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이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야 이게 이제 생산도 좀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살기 좋은 마을 그리고 자립적 공동체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형성된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동 노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개선하려고 했고 노동자들이 이제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질 높은 삶을 그 노동 환경뿐만이 아니라 생활 조건도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뭐 노동 시간 줄이고 임금 높이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하고 의료 보건 확충하고 그리고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상점을 열어서 그 주민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대량의 질 좋은 그 생필품을 싸게 구입을 해서 원가로 판매해가지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이제 오늘날 소비주 협동조합과 유사한 그런 식의 이제 공동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오웬은 자본가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복지와 생산성이 이제 그 연결된다라고 이제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생산의 이익이 당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부가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익이 생산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관점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이제 단지 분배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분배를 강조했지만 이거는 이제 분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두의 인간적 삶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이제 그 이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노동복지는 이윤의 결과가 아니라 그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생산을 위한 출발점이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핵심은 아무래도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성장하는 그런 사회적 조건의 형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네요. 네, 그렇죠. 네. 도산 안창호도 상해 망명 시기에 오웬에 대한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상적 건설 꿈을 오웬에서 찾았다 이런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뭐 지속적인 그런 영감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웬의 일생에서 볼 때 뉴 라나크에서 했던 활동이 핵심적 기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교육 활동에 초점은 어디에 두었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웬 생애에서 가장 이제 빛나는 시기가 그 25년 정도 있었던 그 스코틀랜드 그 뉴 라나크에서의 공장 운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2001년 이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그 선정된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교육입니다. 진보적 교육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성격 형성 기관이라고 하는 그 학교를 이제 설립을 했고요. 노동자 그 마을에 있는 그 마을 커뮤니티에 있는 이제 노동자 아동들을 위한 학교였고 그 3세에서 12세 정도의 아이들이 그 3세에서 6세 유아학교랑 이제 6세에서 이제 12세 아동학교로 구분된 그런 이제 학교를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그 공장 안에 학교를 두는 아이디어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장인이 이미 하고 있던 일입니다. 아, 장인을 하고 있던 장인이 이제 개혁 그 개신교 유토피아주의자라고도 알려져 있기도 한데 이분은 이제 그 뭐 자선적 차원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 차원 그리고 이제 직업교육적인 차원이 결합이 돼서 이제 이미 마을 그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것을 더 발전을 시켰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오해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전면 발달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적, 신체적 도덕 발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합리성이라든가 상호 연대감을 통한 그런 인간 교육을 강조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그렇죠. 그 당시의 그 대중교육에서 일반적인 그런 이제 주입이라든지 암기 이게 이제 그 이후까지도 뭐 계속 이제 일반적인데 이 오해는 이제 스스로 발견하고 탐구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교사들에게도 대화와 토론을 해라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보상과 처벌뿐만 아니라 보상도 애들에게 잘못된 우월감 같은 걸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무조건 친절과 관용으로 대하라 인간을 이제 그렇게 신뢰하는 환경을 만든 거죠. 그리고 3세에서 12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R이라고 불리는 이제 읽기, 쓰기, 세마기 교육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이 교육도 이 오해는 이제 아동들이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활동이 돼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뭐 6살 이전에는 책을 읽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책을 읽어도 특히 뭐 10세 이후라 하더라도 교사와 상호작용하면서 읽어라.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도 안 되는 책을 읽는 거 이걸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은 뭐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았고요. 글쓰기도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읽기에 대한 기초가 튼튼히 이제 잡힌 이후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학 같은 경우 세마기 같은 경우에도 공식이나 증명 이걸 이제 외우는 그런 방식이 뭐 일반적인데 이제 설명이나 이해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라 이런 걸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뭐 즐거움과 상호성, 상호 연대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음악이나 춤 같은 것들이 거기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았고 또 이제 그 과학적이고 사회적 경험, 그 경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걸 확장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그 교육 활동들을 이렇게 접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대에도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도 뭐 외국에서도 국내외에서 뭐 방문자들이 많이 와서 뭐 참관을 할 정도로 반응이 매우 좋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힘을 얻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공장법 개정 운동을 하면서 아동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국가적 차원에서도 국민 보편 교육을 실시하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의 그 실천에 기반한 그런 어떤 경험에 이제 스스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자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위대한 분이었거든요. 특히 저는 세마기가 공식이나 증명을 외우지 않고 설명이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받겠다는 이 말이 제가 오웬에게 배웠더라면 초과를 잘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무엇도 모르고 이거 공리만 외우고 암기만 하도록 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암기하는지 몰랐는데 좋은 발견이었군요. 그게 또 그가 인생 후반부에서 쓴 바 있는 인간과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도덕적 신세계라는 저서는 국가의 정보를 계획하는 사상을 담고 있죠. 도덕적 신세계에 담긴 교육의 구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제 도덕적 신세계라고 하는 저작은 그 앞에 이제 그 뉴 라나크에 있을 때 썼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의견, 뭐 관점이라고도 불리는 그 텍스트에 비해서는 이제 덜 알려져 있긴 한데 굉장히 이상주의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덜 읽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뉴 라나크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또 뉴 하모니라고 하는 이상 공동체를 또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미국을 건너간 모양이죠? 갔었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노동운동 지원을 합니다. 30년대, 30년대 주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보내는데 그런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인생 후반에 쓴 이제 글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제적인 뭐 경험에 기반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이제까지 한 것들을 정리해서 좀 원리적으로 그것을 좀 이론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많이 담긴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모토는 이제 사회의 재건과 인류의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보편적 오류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덕 세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았고, 뭐 당시에 이제 잘못된 뭐 여러 가지 질서들, 이제 뭐 무지, 가난, 차별, 뭐 범죄 이런 이제 뭐 각종 이제 잘못된 질서들을
이제 그 합리성에 의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근본적인 그 재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습에 물든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모두가 이제 합리적인 인간으로 그 자기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세계를 이제 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질서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구축을 통해서 그 인간들 간에 이제 차별이 없어지고 차이가 있다면 오직 연령과 경험의 차이만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를 이 책에서 이제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연령대를 이제 한 8개의 이 그룹으로 클래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8개의 클래스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각각의 그 이제 연령에 따른 그 발달 과업을 제시를 한 건데 그러니까 각각의 연령에 따른 이제 발달 과업을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 인간들 안에서 그게 어떻게 이제 연대와 뭐 그 협동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이제 제시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얘기하자면 이제 굉장히 긴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공동체를 이제 구축하면서 생산과 복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제 구축된 공동체들 간에 교류를 하면서 이제 세계 전체가 좀 이상적인 질서로 가는 이제 그런 모델들을 이제 구현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분배의 조건의 변화, 근무 조건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노동을 참여하는 삶의 자세, 성격 형성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내가 오웬 책을 보니까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술주정뱅이가 꽤 많았다고 그러고 또 게으름이 많았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워했다는 그런 걸 오웬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앞부분에 말씀드린 도산 안창호가 미국 망명시의 LA에서 교포들, 교민들의 일상생활의 삶의 질서가 근대적이지 않아가지고 걱정한 바가 있는데 역시 오웬과 안창호와 또 통하는 바가 있다는 걸 또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네. 야, 오웬의 유토피아 사상이 갖는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학교 혁신운동과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 등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오웬은 뭐 계몽주의자였고 그 환경의 힘을 굉장히 믿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환경의 힘을 강조하는 부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오웬의 교육 사상을 보면은 이제 아동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 이걸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탐구하고 발견하는 그런 이제 학습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어떠한 보상과 그러니까 처벌은 물론이고 보상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무조건 뭐 친절과 관용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아동의 성장을 이제 신뢰하는 그런 그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거, 이거를 이제 좀 뭐 하여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학교가 그 모든 학생들이 개개인의 어떤 그 뭐 인격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거를 좀 고민하는 네, 그런 시사점을 준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사회적인 인격의 형성은 뭐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웬도 그래서 이제 사적 영역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공동체 전체가 이제 어떤 선한 환경이 되는 것과 이제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뭐 연대하고 협력하고 그 모든 구성원들이 각각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그 인격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 이것을 이제 지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 학교 개혁과 또 이제 지역 혁신과 이제 연결되는 이제 그런 고리들을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공동체가 이제 내실 있게 탄탄하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더 큰 사회 변혁의 어떤 그 기초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그 공동체들 간의 연대.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에게 또 시사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두 가지 질서가 있는 것 같네요. 외적 질서로의 분배도 관심을 가졌지만 내적 질서로서의 인격 형성도 상당히 강조했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생산과 복지가 이루어지는 도덕 공동체입니다. 그렇게요. 오웬이 생각하는 것은 예. 같이 가는 거죠. 예, 우리는 흔히 사회주의 운동은 분배만 관심 가지지 도덕적 질서에는 관심이 없다고 흔히 오해를 하게 되는데 오웬을 보기에는 그렇지 않군요. 네. 이 사람은 도덕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도덕적 연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 혹시나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오웬의 뭐 자서전이나 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이상주의적이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실천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당시에 영향을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뭐 노동 운동도 그렇고 뭐 이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 오웬의 이 실천이나 이론이 이제 낡은 것이 되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미 당대 그 인생 후기쯤 됐을 때 이제 그런 또 평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는 이제 그 이상적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이제 보면 이제 놀랍게도 뭐 사후에 지속적으로 재평가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 이걸 한번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특히 뭐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9세기 말에 진보주의 교육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재평가되었고 그리고 또 뭐 현실 사회주의가 실패하면서도 다시 또 재조명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오웬이 말한 바로 그 방식대로는 아니지만 협동조합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공동체 운동의 모습으로 그 영향이 이제 살아 있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어쩌면은 이것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상주의의 힘일 수도 있고 그가 이제 이상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보여준 경험들이 또 지닌 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웬은 이제 스스로는 뭐 굉장히 부정을 했지만 자기가 유토피안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집요한 이상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오웬을 찾게 하는 그런 어떤 동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속적 생명력과 영감을 제공하는 원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유미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 척박함 속에서도 이성을 포기하지 않는 제 표현으로 리얼 유토피아를 창조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오웬의 교육사역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기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